치매를 앓는 90대 어르신의 낙상을 방임하고 가림막을 쓰지 않아 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원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추가 학대가 있었지만 심의가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나등급, 전북도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제시는 가장 낮은 마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읍경찰서는 범행 동도를 압수해 분석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저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1톤 트럭이 8.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인 60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치매를 앓는 90대 어르신의 낙상을 방임하고 가림막을 쓰지 않아 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원 소식 전북방송이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어르신의 아들은 추가 학대가 있었지만 심의가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치매를 앓는 한 90대 어르신이 요양병원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낙상 이후 1시간 반가량이 흘러서야 어르신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는 방임학대로 판정됐습니다. 어르신을 옮길 때 세게 내려놓은 점과 기저귀를 갈 때 가림막을 치지 않은 것도 각각 폭력과 성적 학대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아들은 이 밖에도 학대가 10여 건 더 있었다고 말합니다. 낙상 사고로 골절된 갈비뼈 외에 붓고 있는 뼈가 있다고 의료진에게 들었고 어르신 몸 곳곳에서 멍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기관에서는 이 사진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 꼬집는 장면이 CCTV에 나와야 된다.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꼬집으면서 막 CCTV 보이게끔 꼬집진 않을 거 아닙니까? 피해자 아들은 얇은 옷만 입힌 채 담요를 덮어주지 않은 점과 고함을 지르는 정황 등이 모두 학대로 판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요양원 측은 추가 학대는 없었다며 원장이 시설에 상주하면서 어르신들을 보살폈고 직원 교육도 상시했다는 입장. 여기는 보일러를 끄지 않아요. 365일 늘 덥기 때문에 늘 차세요. CCTV를 다 봤고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이지만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아들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학대 조사가 부실했다며 이의를 신청하고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20일도 안 돼서 갑자기 심의를 해서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첫 통화 내가 충격을 먹은 게 아들이 요양원 아들이 경찰서장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아들이 경찰서장도 아니에요. 이 신뢰를 못 하겠네. 이에 대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지자체,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했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신속히 심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의한 결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학대로 판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를 종합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그 결과 전북 도내에서는 최상위 등급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김제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등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부터 민원 만족도까지 모두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입니다. 기관에서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요. 그걸 받아서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진행하고요. 민원 서비스를 최고 등급인 가등급부터 최하 등급인 마등급까지 매겼는데 전북도와 14개 시군 중 가등급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나등급을 받았고 전북도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고창군과 완주군은 상위권인 나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곳 정읍시를 포함해 남원시와 익산시, 부안군과 순창군, 장수군이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산시와 전주시, 무주와 임실, 진안군은 하위권인 라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김제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라 등급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읍면동 현장 행정 추진과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 등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제시가 사실상 공연불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 부호가 붙는 상황. 담당 부서는 당황스럽다며 미진한 부분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와 권익위는 우수기관과 공로가 큰 민원 담당자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읍경찰서는 범행에 사용한 종기 등을 압수 분석해 A씨를 검찰에 6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정읍시 북면의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근처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피해자한테 벌통을 구매한 뒤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저녁 7시 40분쯤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35km 부근을 달리던 1톤 트럭이 8.5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1톤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 대상에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을 선정했습니다. 3선의 서 의장은 김제시 주민복지과장 출신으로 지역 주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중심 의정 활동으로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의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도 시민 행복이 최우선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순창군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건강관리 서비스에 참여할 어르신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참여자는 스마트 기계나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를 받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반년 동안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순창 국민은 지역 보건의료원에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북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예산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상 초유의 감회관이 통과된 만큼 전북도 입장에선 국회 단계 증액이 무산된 4,600억 원 규모의 예산 부활이 관건이라는데요.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도로 감회관이 통과돼 여러 국가사업과 지자체 현안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추경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확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정부 여당의 방침과 민주당의 당론, 그리고 도정 중점 사업으로 추경 대응 예산을 구분해 국회 단계에서 미반영됐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의 소아청소년과를 갖춘 의원급 병원 개원이 불허가된 비영리법인 등이 의원 허가에 대한 재검토를 정읍시에 요구했습니다. 한국장애인미래협회 관계자와 아동소아과 의원 유치 정읍시민비대위원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정읍시 보건소의 공식 거부 사유였던 전북도 운영 기준이 강제성이나 법규성이 없다는 보건복지부와 전북도의 판단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 기준 문제는 뒤로 하고 의료법상 권리자인 정읍시장이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는 앞서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선하려면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해야 하는데 전북도와 협의 과정에서 도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협의 불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신공항의 치명적인 도료 충돌 위험도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전북자치도가 국토교통부 평가서 내용을 인용해 새만금 신공항 도료 충돌 위험도 결과를 절대적인 수치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해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새만금 신공항 도료 충돌 위험도를 군산공항과 치안해서 보는 것이 활주로나 비행 편수가 다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 신공항은커녕 기존에 운영 중인 군산공항마저 폐쇄해야 할 판국이라며 공항건설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남원시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가 오는 8일 요천 둔치에서 열립니다. 대회에서는 바람을 부르는 기풍제와 풍물놀이, 민속놀이와 같은 볼거리와 놀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회 참가는 현장 접수로 진행되고 연예 창작성과 높이 띄우기 등을 심사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 대회에 참여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김제시 용지면의 악취의 원인이 파악될 전망입니다. 김제시는 용지면 악취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 용역 착수 보고회를 6일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올해 안에 축사나 재활용 처리시설 등을 조사해 악취 배출원을 측정하고 분석한 뒤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창읍 공영주차타워가 장기주차 차량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료화로 전환됩니다. 이달부터 유료화된 주차타워는 평일에는 최소 2시간까지 무료이지만 이후 1시간마다 500원씩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 개방해 주 정차라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정읍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정읍 비상시국회의가 정읍 시민과 함께하는 시국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오는 12일 저녁 6시 반 정읍 다라노피곰 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리는 강연회는 내란 진압과 사회 대개혁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날 연사는 심리연구소 함께의 김태형 소장이 함께합니다. 남원시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지원되는 지방시대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도전합니다. 남원시는 일반 산업단지를 제약과 미용, 의료기기와 같은 라이프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회발전 특구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3가지 전략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산단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최대 10%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이번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농협 손해보험 전북총국은 사과와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의 재해보험을 접수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지진, 화재 등에 의한 과수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나무 손해특약에 가입하면 고사 때도 보장받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